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AI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에버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리뷰 의뢰를 받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긴 좀 그렇고, 솔직히 제 임의대로 그냥 리뷰를 할 거고요. L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리뷰를 했다가, 그 당시 이제 별명이 담당 일진이다 뭐 이런 별명이 붙긴 했었는데, 아무튼 사진 편집 프로그램 에버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불러오는 속도인데 현재 노트북 스펙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펙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이 정도 스펙이에요. 라이젠 7의 5825U. 사실 뭐 그래픽 카드도 내장 그래픽 카드고 그렇게 스펙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사진 편집이나 뭐 그런 것을 주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강의용으로 제가 구입한 휴대용에 특화된 노트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스펙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뽑아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불러와 볼 건데요. 전부 로우 파일이고요. 고화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을 불러왔을 때 속도가 현재 이제 그만 불러왔죠. 솔직히 이 정도 스펙 사진 편집용 컴퓨터가 아닌데 이 정도 속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실제로 작업용 컴퓨터에서 해봤는데 정말 빨랐어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합격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비파괴 방식의 보정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이제 보정을 하더라도 원본이 손상되지 않고 언제든지 복구하거나 다시 적용하거나 이게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색감을 좀 볼게요. 색감을 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실시간 토닝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체크 해제가 되어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체크를 하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뭐 히스토그램, 뭐 기본 도구 이런 것들 라이트룸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AI 보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자가 수동으로도 편집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저는 필터 부분이 조금 괜찮았어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지금 컴퓨터 사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화소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눌렀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속도면에서 상당히 빠르다. 요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필터들도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이트룸에서 지원되는 프리셋이라고 그러죠. 그런 필터들 같은 경우는 나온 지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약간 구색 맞추기 시기로 예전부터 쓰던 걸 그냥 계속 끼워 넣는 그런 게 좀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필터들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필터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쓸만한 필터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실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들만 골라서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얘가 업데이트가 될 경우에 필터들도 계속 이게 추가가 되겠죠. 다시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보면은 뭐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 아까 전에 이제 노출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밝아지고 어두워져야 되겠죠. 전체가 밝아지고 전체가 어두워지고. 컴퓨터 사양이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사양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사무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화면 녹화까지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속도 그리고 이제 대비를 움직일 경우에 여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색감이 좀 진득해지는데 그런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비를 움직였을 때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찐득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고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기능들은 이제 라이트룸하고 동일하게 현재 작동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해상도 이건 뭐지? 해상도는 이건 컬러리티네요. 라이트룸에 있는 컬러리티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고 채도 이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뭐 다루는데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그 섹터마다 뭐 이런 데도 보면 스포이드가 있어요. 픽업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에 사진에다가 딱 클릭을 할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이 컬러가 어떤 색인지 여기서 감지를 해서 딱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정이 바로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기능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전체적인 라이트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보정에서 대략 70%, 80% 정도의 성능이 아니라 기능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렌즈 교정 여기 있죠. 근데 이제 렌즈 교정 같은 경우가 지금 자동을 눌렀을 때 지금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캐논, 니콘이라든지 현재 여기 있는 렌즈들만 적용이 되고요. 지금 제가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는 시그마 렌즈로 촬영했는데 시그마 렌즈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라이트룸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라이트룸을 기존에 사용하셨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 보정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제 얼굴 성형,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리키파이 기능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뭐 주퍼스 분리 보정이라든지 각종 포토샵에서 인물 사진 보정 기법을 가지고 막 복잡하게 했던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확대를 해가지고 얼굴에 이제 잡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움직였을 때 현재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의 잡티가 슬라이드 바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목이라든지 여기는 얼굴이 아니라 바디입니다. 바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디 잡티 제거로 선택을 해서 당겨 주셔야지 목에 있는 뭐 흉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성분들께서 이제 이런 팔자주름 같은 게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지우는 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지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팔자주름 제거 이런 거 있죠. 요거를 한번 쭉 당겨 보게 되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루기가 정말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인터페이스 자체가 되게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냥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해보면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스킨 리터칭 이런 부분들도 네, 텍스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의 질감을 살리면서 얼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도구고요. 그리고 물광 텍스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물로 인해서 뭐 반사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지우는 건데 주의할 점이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피부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약간 좀 3D 느낌이 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제 사람 얼굴에서는 한 중간 이하 정도의 적용값을 두고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너무 질감도 없어지게 되고 형태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든지 보정이 과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 색깔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흰색 눌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흰색하고 분홍색 요거 많이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좀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보정 전과 이제 보정 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차이가 현재 나고 있죠. 메이크업, 리터칭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그런 거죠. 스노우라든지 뭐 스마트폰 어플에서 사용하는 필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셋도 있어요. 지금 뭐 코리안 스타일도 있고 달콤한 스타일, 뭐 카라멜 스타일 뭐 쭉 있는데 저는 이제 비단잉어 이 뭐지? 네, 비단잉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약간 화장이 짙게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짙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달콤을 눌렀을 때는 또 달콤한 느낌의 이런 메이크업이 들어가죠. 귀여운 느낌의 메이크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전에 이제 포토샵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러쉬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명도 조정하고 막 복잡하죠. 애초에 포토샵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냥 클릭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수동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수동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눈의 모양, 립스틱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디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몸매 보정까지 하는 거죠 여기서. 네,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네, 눌러주고요. 그리고 예전에 웨딩 사진 찍을 때 여성분들께서 여기 보면은 팔 이거 있잖아요. 여기 두꺼운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웨딩 드레스 입으면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좀 접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딨냐 여기 있었는데 팔에 있네요. 팔 라인 있죠. 확대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팔 라인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편집이 재밌어지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편집 처음 할 땐 재밌지만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가지고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 딱 보고 와 이번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중간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루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직관적이라는 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재밌게 여러분들께서 사진 편집을 가지고 놀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건 뭐죠? 여기 이제 하늘 합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고는 배경을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눕기를 따가지고 다른 배경에다 합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모서리 조정이라든지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좀 더 다듬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완성도 있게끔 그렇게 다듬어서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한 그 배경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경이 분리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뭐 핑크로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눕기 같은 거 딸 때도 뭐 어렵게 딸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 안에서 편집과 보정, 눕기 작업까지 이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뭐 그렇죠. 완벽하게 진짜 눕기를 딴다, 배경 분리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펜툴로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게 제일 완벽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쇼핑몰에서 다 요즘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배경 분리를 해가지고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펜툴로 일일이 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굳이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로 제거해 볼까요? 최대치로 이게 보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얘가 보정 전, 얘가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그래서 확실히 주름 제거 기능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되진 않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디테일을 유지하면서도 이 정도 제거를 하는 거라면은 괜찮은 수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제거를 해놔놓고 포토샵에서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롭인데 뭐 회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가격을 좀 보면요. 지금 가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가격 정책이 조금 희한하긴 해요. 보통 이제 구독형이라든지 월 단위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정품을 구매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희한합니다. 사진 한 장 내보낼 때마다 1크레딧이 소모돼요. 그러니까 1200크레딧 세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 11만 4천 원인데 1200장의 사진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1200장밖에 못 내보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사진을 실제로 내보내서 내가 이 사진을 어디 업로드하거나 그런 사진의 양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0분의 1이 뭡니까?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촬영된 사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1200크레딧인데도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양이에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사진을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 작가분들께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권장하는 것은 최소 표준 세트 정도, 이 정도면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쓰면 좀 더 빠른 작업 속도, 확실히 속도 면에서는 정말 빨라요. 작업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보정도 정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클라이언트가 조율을 해가지고 보정을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건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업을 하신다면 표준 세트 이상으로 좀 해주시면은 상당히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설정에서 지금 미리 보기 효과 있죠. 이거 지금 보면 3000 픽셀이 디폴트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축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4000이 최대거든요. 이게 표준화소로 촬영할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화소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손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4000 픽셀로 해도 이게 안 돼요. 고화소 6100만 화소급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이게 라이트룸과 얘로 프리뷰 이미지 100% 딱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사진을 내보낼 때는 원본 진짜 풀픽셀로 내보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대부분의 기능들이 AI 기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지 미리 보기 사이즈를 원본으로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 자체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알겠다는 건데 그전 알겠지만 그래도 선택적으로 원본으로 미리 보기 사이즈를 넣어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을 안 쓰고 이것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고화소 카메라를 쓰면서도 딱 이게 정상적인 화질이구나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나는 보정을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확대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원본 미리 보기 이미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불안정하다, 너무 이게 프로그램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베타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시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놔도 괜찮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원본 프리뷰 기능을 넣어놔야 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라이트룸하고 포토샵을 버리고 갈 만큼 이게 가치가 있느냐.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일반적으로 기본 보정부터 시작해서 성형 보정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되진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라이트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안에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파일 관리를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지, 아까 4000픽셀이 프리뷰잖아요. 근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원본 프리뷰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현상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라이트룸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포토샵도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요즘 포토샵 AI 기능이 정말 나날이 계속 발전되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진짜 보면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베스트는 두 개 다 유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유지를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라이트룸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AI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하거나 채워 넣기를 하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성형 보정, 색감 보정, 이게 3단계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완벽한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갈수록 보정이 간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포토샵, 라이트룸 요거 세 개 같이 사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난 그게 싫다, 난 파일 관리도 그냥 폴더에서 내가 좀 신경 써서 할 거고, 그리고 사진을 뭐 라이트하게 좀 찍고 어디 업로드하는 용도로 요 정도만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프로그램만 돼도 정말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만 선택하셔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이제 프리뷰에서 약간 화소를 풀픽셀을 지원 안 해준다는 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돈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 작가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